안녕하세요, 메이커 솔리드입니다. 네, 오늘은 스케치에서 치수를 입력하는 디멘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스케치에서 작성한 포인트와 라인에 앞서 말씀드린 12가지 구속 조건 중에서 필요한 것을 걸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길이와 각도를 구속하는 디멘션까지 다 작성을 해야 비로소 스케치가 완성이 되고요. 그걸 스케치 완전 구속이라고 말합니다. 네, 툴바에서 크리에이트 스케치 누르고요. XY 평면 선택해서 스케치로 들어갑니다. 앞선 시간에 컵 만들 때 해봤던 서클을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단축키 C 눌러서 네, 서클 명령 들어가서요. 자, 중심점을 찍고 벌려주면 네, 서클의 미리 보기가 나오고요. 다음 직경에 화살표가 표시가 되고요. 다음에 그 직경에 길이 값을 입력할 수 있는 창이 같이 뜹니다. 네, 이 상태에서 바로 치수를 넣어줄 수 있는데요. 자, 50 넣어주면 옆에 자물쇠가 뜨죠. 50이라는 치수로 이제 고정이 된 거고요. 자, 지금은 마우스를 움직여 봐도 더 이상 변화가 없습니다. 이제 여기서 좌클릭하거나 키보드의 엔터를 눌러주면 됩니다. 네, 이제 이 서클은 잡고 움직여 보면요. 자, 좌표계에서의 위치는 아직 결정된 게 없지만 직경은 고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크기는 더 이상 변하지 않습니다. 네, 렉탱글도 해보겠습니다. 단축키 R 눌러서 투포인트 렉탱글이고요. 자, 시작점을 서클의 센터 포인트에 스냅해서 찍고 쭉 벌려주면 수직 수평 값을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여기서 키보드에서 탭 키를 눌러주면 이렇게 다음 창으로 건너가면서 왔다 갔다 하게 되고요. 자, 수직 값에 40을 넣어주면 자물쇠가 걸리고요. 자, 지금은 마우스를 움직여 보면 수직 값은 고정이 됐고 수평으로만 길이가 변합니다. 여기서 탭 키를 눌러서 수평 값으로 건너간 다음에 60을 넣어 주겠습니다. 네, 이제 다 고정이 됐고요. 마치려면 좌클릭해도 되고 엔터를 눌러도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렉탱글의 꼭지점 하나를 잡고 움직여 보면 위치는 바뀌지만 모양은 그대로고요. 서클과 일치 구속이 여기 걸려 있기 때문에 서클도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네, 지금 해본 것처럼 스케치를 작성하면서 같이 치수를 넣어줄 수가 있고요.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똑같이 만들 건데요. 치수를 넣지 않고 일단은 모양만 대략 비슷하게 만들어 줍니다. 단축키 C 눌러서 서클이고요. 자, 센터 포인트를 찍고 적당히 벌려주고요. 다음 단축키 R 눌러서 렉탱글이고요. 이 원의 센터 포인트에 스냅한 다음 역시 비슷한 모양으로 대략 그려줍니다. 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치수를 일괄적으로 쭉 넣어주는 겁니다. 네, 치수를 넣는 명령은 크리에이트에서 맨 아래 스케치 디멘션입니다. 왼쪽에 아이콘 모양 보시고요. 오른쪽에 단축키가 붙어 있죠. 디멘션이니까 D입니다. 외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 그냥 확인만 하고 나와서요. 단축키 D를 눌러주면 네, 커서 아래에 디멘션 아이콘이 표시가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원하는 치수를 이제 넣어주면 됩니다. 자, 서클은 직경 원줄을 찍고요. 이렇게 벌려서 클릭하면 직경을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뜨고요. 여기서 50 이렇게 넣어주고 엔터를 눌러주면 됩니다. 자, 커서 아래를 보면 여전히 디멘션 명령 상태에 있으니까요. 추가로 필요한 치수를 계속 넣어주면 됩니다. 자, 렉탱글의 수평 길이는 60이고요. 자, 수직 길이는 40 이렇게 넣어주면 끝이고요. 다 됐으면 Escape 눌러서 디멘션 명령을 빠져나갑니다. 자, 왼쪽과 똑같은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처럼 대략의 스케치 후에 디멘션 명령을 이용해서 일괄적으로 치수를 넣는 방법도 있는데요. 보통은 이 두 번째 방법이 작업하기가 더 편하고 작업 속도도 더 빠릅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방법을 엄격하게 분리해서 작업할 필요는 전혀 없고요. 서로 장단점이 있고 특히 스케치가 익숙치 않은 초보분들은 이 대략의 스케치 후에 나중에 디멘션을 넣어주는 과정에서 스케치 라인이 심하게 틀어져서 오히려 시간이 더 걸리고 오류가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방법을 적절히 믹스해서 작업하는 게 좋고요. 스케치를 자꾸 하다 보면 자기만의 요령이 생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정확한 스케치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처음부터 꼼꼼하게 스케치 작업을 해 두시는 게 나중에 잘못된 스케치를 수정하면서 시간을 더 낭비하고 또 스트레스 받고 하는 걸 피하는 방법입니다.
퓨전 360 디자인을 처음 시작하면 좌표계에서 고정된 위치로 움직이지 않는 건 이 원점이 유일하고요. 그래서 원점에 일치 구속으로 묶인 스케치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고정이 됩니다. 자, 단축키 L 눌러서 라인이고요. 원점에 스냅 한 다음 이렇게 3개의 직선으로 삼각형을 하나 만들어 줍니다. 다른 자동 구속은 걸리지 않게 하고요. 자, 여기서 이 포인트는 이 원점에 스냅했기 때문에 원점과 일치 구속을 걸어 준 거고요. 그래서 움직이지가 않지만 다른 두 개의 포인트는 아직 위치가 고정된 게 없기 때문에 다른 구속이 없죠. 그래서 지금은 멋대로 틀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브라우저에서 스케치를 펼쳐보면 지금 작성 중인 스케치 1의 아이콘에서 연필 모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스케치를 지금 작성 중이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표시입니다. 네, 이제 이 삼각형에 치수를 넣어서 나머지 두 포인트의 위치를 구속하겠습니다. 단축키 D 눌러서 디멘션 들어가고요. 자, 아래쪽에 라인을 클릭해서 밖으로 빼주면 치수를 넣을 수 있는데요. 지금 이 직선은 기울어진 사선이기 때문에 세 가지 형식의 치수가 가능합니다. 먼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라인과 직각 방향으로 천천히 빼주면 정렬 길이 얼라인드가 되고요. 다음 위나 아래로 이렇게 빼주면 이 수평 길이 호리존탈이 되고요. 다음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이렇게 빼주면 수직 길이 버티칼이 됩니다. 자, 여기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면 메뉴가 나타나는데요. 중간에 얼라인드, 버티칼, 호리존탈, 이게 방금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디멘션 작업 중에 마우스만으로 이 세 가지 방향이 컨트롤이 잘 안 되시면 아예 우클릭해서 이 중에서 원하는 한 가지를 선택한 다음 치수를 넣어 주셔도 됩니다. 네, 여기서는 이렇게 수평으로 이렇게 뺀 다음에요. 자, 클릭하고 치수를 넣어 주겠습니다. 80 넣고 엔터를 눌러 줍니다. 네, 이제 이 포인트를 잡고 움직여 보면 수평으로는 구속이 걸렸으니까 고정이고요. 자, 수직으로는 아직 움직입니다. 자, 다시 단축키 D 누르고요. 이제 수직 치수도 마저 넣어 주는데요. 라인 클릭하고 오른쪽으로 쭉 뺀 다음에 30 넣고 엔터를 눌러줍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이 포인트는 완전히 구속이 되었고요.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변화가 보이는데요. 양 끝점이 이렇게 구속이 되니까 직선도 따라서 구속이 되면서 선의 색상이 파란색에서 검정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구속된 라인은 검정색으로 바뀐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이제 위에 남은 포인트를 마저 구속하는데요. 이건 여기 길이값 말고 각도 값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디멘션에서 각도를 넣어주는 방법은 간단한데요. 그냥 두 직선을 차례대로 클릭하면 됩니다. 단축키 D 눌러서 디멘션 들어가서요. 자, 라인 하나 찍고 다음 두 번째 라인을 찍어주면 이렇게 각도 입력 창이 뜨게 되고요. 여기서는 30을 넣어주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이 포인트는 이제 여기 각도가 고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만 이제 움직일 수가 있고 다른 방향으로는 틀어지지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하나 들 수가 있습니다. 이 라인은 아직 완전히 구속된 게 아닌데 왜 검정색으로 바뀌었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자, 지금 구속되지 않은 건 이 직선의 이 끝점일 뿐이지 이 중간의 직선은 한쪽이 원점에 고정되고 각도가 결정됐기 때문에 직선의 규칙상 더 이상 이 직선 자체가 틀어지지는 않고요. 그게 바로 구속이 된 겁니다. 자, 오른쪽에 이 직선과 비교해 보면 구별이 되는데요. 자, 오른쪽의 직선은 한쪽 끝점은 구속이 됐지만 이 각도의 고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직선이 틀어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아직 파란색인 겁니다. 스케치를 하다 보면 이 개념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자꾸 하면서 익숙해지셔야 합니다. 네, 이제 이쪽 꼭지점에도 각도를 넣겠습니다. 단축키 D 누르고요. 자, 라인 하나, 둘 찍고 각도를 60 넣어줍니다.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이 포인트도 완전히 구속이 됐고요. 자, 안 움직이죠. 지금 이 스케치의 모든 라인과 포인트가 전부 구속이 됐습니다. 이렇게 된 상태를 스케치 완전 구속이라고 하고요. 자, 브라우저를 보면 스케치 아이콘이 아까 연필 모양에서 자물쇠 모양으로 바뀌었습니다. 필요한 모든 구속 조건과 치수가 다 들어가서 스케치 전부가 완전히 묶였다고 표시하는 겁니다.
네, 이 스케치 완전 구속은 CAD 디자인에서 아주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자신의 스케치 작성이 제대로 된 건지를 이 스케치 완전 구속으로 어느 정도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라인을 빼먹었다거나 치수를 오기했다거나 하는 실수를 잡아주지는 못하지만 최소한 지금 이 스케치에서 필요한 구속 조건과 치수는 빠짐없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스케치 수정에서 특히 이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빠르게 수정할 때 오류가 없게 됩니다. 이 스케치 완전 구속이 되어 있지 않으면 치수를 변경할 때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은 모양으로 스케치가 틀어질 수가 있고요. 결과적으로 솔리드 모델도 엉뚱한 모양으로 나와서 망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스케치 완전 구속은 가급적이면 반드시 지켜주셔야 하는데요. 그런데 작업을 하다 보면 완전 구속이 안 됐는데도 스케치를 마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단순한 모델이라거나 또는 나중에 수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 모델이라거나 또는 귀찮다거나, 그러니까 사실은 변명의 여지 없이 귀찮음이 제일 큰 이유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저런 이유가 있겠는데요. 근데 어떤 경우에라도요, 왜 완전 구속이 아닌지를 본인이 알고 계신 상태에서 스케치를 마쳐야 하고요. 그리고 필요하면 바로 다시 돌아가서 완전 구속을 걸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혹시 문제가 됐을 때 정확하게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완전 구속에 대해서 한 가지 조심하셔야 할 점은요, 이 스케치 라인이 전부 검정색이 됐다고 해서 그게 완전 구속을 뜻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단축키 L 눌러서 라인이고요. 자, 삼각형 위쪽 포인트에 스냅한 다음 수직으로 직선을 내려줍니다. 자, 지금 수직이니까 네, 각도가 고정이 된 겁니다. 자, 아래쪽은 이 라인에 스냅이 안 되게요. 살짝 걸쳐만 주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이 상태에서 지금 라인은 모두 검정색이지만 이 끝 포인트는 아직 구속이 안 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완전 구속이 아니고요. 자, 브라우저를 봐도 연필 모양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프로파일이 두 개고요. 이 각각의 프로파일을 이용해서 이제 스케치를 나간 다음에 솔리드 바디를 만들고 쭉 진행을 했는데요. 나중에 수정할 일이 생겨서 여기 수직 치수를 20으로 이렇게 줄여버리면 네, 이렇게 교차된 라인이 떨어지면서 프로파일이 한 개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뒤에 작업한 솔리드 모델에서 문제가 줄줄이 생기는 거죠. 이런 스냅 실수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데요. 전부 검정색이 됐다고 해서 이 완전 구속 여부를 제대로 확인 안 하고 스케치를 마쳤다가 나중에 디자인이 꼬일 수가 있으니까요. 꼭 브라우저에서 완전 구속 여부를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또 반대의 경우도 있는데요. 진짜 완벽하게 스케치를 작성했는데 스케치 아이콘은 여전히 연필 모양으로 남아있는 경우도 아주 드물게 있습니다. 약간의 버그성으로 보이고요. 완벽한 프로그램은 없으니까요. 네, 그럴 때는 스케치 일부 또는 전부를 새로 작성하면 다시 완전 구속이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귀찮지만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걸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스케치 디멘션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메이커 솔리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